좀만 잠기고 조합까지만 좀 나가보자, 알겠지? 조합 부분은 이제 고1 때도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알고 넘어가야 되죠. 자, 조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용어가 C야, 알겠지? 오케이? 콤비네이션이라고 NCR이라고 쓰지. NCR이라고 쓰고 NCR이라고 쓰고 요거를 말로 표현하면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야. 즉 이때까지는 순열이었어. 뽑아서 배열하는 것까지 넘어간 거고 그 전 단계라고 보는데 뽑는 거, 그러니까 뽑는 순서 상관없이 뽑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순열과 다르게 순서가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고 중복은 지금 허용이 안 되는 거야. 중복 허용이 안 된다라고 보면 돼. 순서 상관없이 R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예를 하나 먼저 들어보면 A, B, C, D가 있는데 세 개를 뽑는 경우의 수. 자, 세 개를 뽑는 경우에서 몇 가지가 나올까? 일단은 노가다로 한번 구해볼게. 자, A, B, C가 있을 것이고 A, B, D가 있을 것이고 A, C, D가 있을 것이고 B, C, D가 있다. 노가다로 4개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했지. 이제 근데 노가다로 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식으로 풀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 요거를 요 경우 만약에 A, B, C가 배열이 되는, 즉 A, B, C가 있을 것이고 A, C, B가 있을 것이고 B, A, C가 있을 것이고 B, C, A가 있을 것이고 C, A, B가 있을 것이고 C, B, A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3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했다면 자, 4P3이 되는 거지. 4P3 맞지? 4P3인데 그 중에 겹치는 게 몇 개가 나올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해보다 보니까 자, 3개를 뽑는 건데 ABC라는 거는 이제 이게 순서 상관없이 ABC는 한 묶음이잖아, 맞지? 그 중에서도 만약에 4P3 안에는 ABC도 있고 ACB도 있고 BAC, BC, ACAB, CBA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요 경우가 다 각각의 경우로 들어갔을 때 경우의 수가 4P3인 거잖아, 맞지? 결론적으로 나는 이 6개를 하나로 보고 싶다라는 거지. 그러면 ABC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3팩을 나눠줬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론적으로 이해되지?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4P3을 3팩으로 나눠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일반화시키면 이제 이렇게 돼. NCR이라는 것은 NPR에다가 R팩을 나눠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좀 더 풀어쓰게 되면 NPR이라는 것은 N팩에서 N-R팩을 나눠준 것이고 거기에 R팩을 곱했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 자, NC0은 우리는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NCN은 1이야. NCN도 1이고 그 다음에 NC1 NC1도 1이야. 알겠지? NC0, NCN, NC1이 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제 계산을 하면 4C3이라는 거는 저 공식을 쓰게 되면 4팩에 1팩 3팩이 되지. 1팩 3팩이 돼서 4가지가 나오는 건데, 자, 요걸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4에서 숫자 1씩 빼주는 숫자를 곱해줘. 몇 개를 곱해준다? 3개를 곱해준다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냥 숫자 계산할 때는. 그 다음에 밑에 3이 보이지, 맞지? 3팩토리얼을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계산을 할 때. 한 번 더. 6시 3이라고 하면 6에서 하나씩 나눠줘서 3개까지 곱해준 것을 R팩으로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돼.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편해져. 알겠지? 이런 식으로 숫자를 계산할 때 이렇게 풀고 기본적으로 팩토리얼로 나타내는 부분도 알고 있으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제일 정말 많이 쓰이는 거 NCR이라는 것은 N-R이랑 똑같아. 증명부터 해볼게. 증명부터. NCR이라는 것은 N팩을 R팩 그 다음에 N-R팩으로 해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오른쪽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N팩에 N-R팩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뺀 것을 팩토리얼 붙여서 나눠주지. 빼면 R팩 즉 두 개가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거야. 어떻게 이게 유용하게 쓰이냐 생각을 해보면 자, 내가 75를 계산하고 싶어. 당연히 75를 계산할 때 7, 6, 5, 4, 3, 5, 4, 3, 2, 1 해도 괜찮아. 하지만 짜증나지. 많이 써야 되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쓸 수 있다? 7C2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즉 계산 과정이 엄청 간단해진다라는 거야. 20.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똑같은 답이 나오지만 계산 과정에서 내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자, 네 번째 관계식은 어떤 게 있냐? NCR이라는 것은 N-1C R-1 더하기 N-1C R이랑 똑같아. 자, 이것도 조금 외우기 힘든데 숫자로 조금 기억을 해주면 돼.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N-R, N-R 같고 R-1R, 즉 숫자가 1 차이 나는 자연수가 두 개가 연달아 쓰이는 경우형 될 때 NCR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5C2 더하기 5C3이 나왔어. 그러면 N-1이 5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R-1이 2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지. 결론적으로 이거는 6C3 63이 나오죠. 자, 이런 관계식이 솔직히 말하면 이 관계식이 많이 쓰이진 않는데 그래도 익혀두면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조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유형들을, 대표적인 유형들을 몇 개만 조금 써볼게. 써보고.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서로 다른 남자가 7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 3명이 있어. 첫 번째, 남자가 4명. 이 중에 남자 4명, 여자 2명 뽑는 경우의 수.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이제 순서는 상관없는 거야. 순서는 상관없는 거고, 7명 중에 4명을 뽑으면 되잖아. 7명 중에 4명을 뽑으면 되니까 식으로 쓰면 7C4야. 맞아? 그 다음에 3명 중에 2명을 뽑으면 되니까 3C2야. 맞지? 이게 답이고, 계산 과정에 있어서 두 개는 뭐 복잡하지 않지만 조금 더 편하게 하면 7C3 곱하기 3C1로도 쓸 수가 있겠지. 중간중간 이제 연산 과정에서 이 공식을 3번을 엄청 많이 써. 3번을 많이 쓰고. 네, 그건 단순 연산 과정에서 좀 더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남녀를 4명을 뽑는데, 근데 남녀가 적어도 1명, 남녀가 적어도 1명씩 포함되는 경우,
자, 저보다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여사건. 여사건부터 생각하면 되고. 자, 내가 지금 10명 중에 4명을 뽑는데 남자 저보다 1명, 여자 저보다 1명을 뽑아야 돼. 4명 중에 1명은 있어야 돼. 여사건 개념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까? 여사건. 남녀가 저보다 1명씩 포함되어 있다는 말의 여사건은 뭘까? 남자만 들어갈 거는 그치. 4명 다 첫 번째 경우가 4명 모두 남자 혹은 4명 모두 여자인 경우지. 맞지? 근데 지금 문제상으로 여자가 3명이기 때문에 4명 모두 여자인 경우의 수는 0이야. 맞아? 이게 만약에 5명이라고 하면 요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지. 맞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0명 중에 총 경우의 수는 10시 4명을 뽑는 건데 그 중에서 남자 4명을 뽑는 경우의 수, 즉 7시 4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대표적인 문제야. 자, 이런 거를 이제 풀면 되는 거고, 여기서도 이제 또 콤비네이션을 써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유형이 더 추가가 된다라는 거고, 그렇죠? 무조건 이제 문제지라든지 포함이 돼 있는 유형이 이제 함수의 개수도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정역이 1, 2, 3 그리고 4, 5, 6, 7. 자, 근데 일단은 하기 전에 배웠던 거 정리. 기본적으로 함수의 개수. 그냥 함수의 개수는 4의 3승. 자, 두 번째. 자,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4p3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4p3.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여기까지 배웠지? 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어떤 조건이 들어가면 콤비네이션을 써야 되냐. x1이 x2보다 클 때 fx1이 fx2보다 크다. 이런 문제 봤을 거야 아마. 콤비네이션은 안 배웠지만 이번 시험 범위에서 함수 부분에서 배웠을 거야. 노가다로 했어. 저걸 안 배워 콤비네이션 모른다면 노가다로 할 수밖에 없는 문제야. 그러니까 노가다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이 4일 경우 생각을 하고 1이 5일 경우 또 생각하고 1이 6일 경우 생각해서 풀었을 거야. 기억날지 모르겠어. 자이스토리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거를 배우는 순간 이제 식 하나로 풀 수 있다라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거는 4C3이야. 4C3인데 왜 그렇게 되냐 또 설명을 해볼게. 4C3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공역의 개수가 4개야. 공역의 개수 4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에 있어요. 4C3은. 맞지?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4개 중에 예를 들어서 요 4개 중에 4, 6, 7을 뽑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왜 이게 4C3이 되냐? 4, 6, 7을 뽑게 되면 요 문제 조건에 의해서 함수 F1, F2, F3 값들이 다 한 가지로 정해져 버려. 뭐로 정해질 수밖에 없을까? F1은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 4일 맞지? 요거는 맞아? 요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런 조건이 있으면 나는 그냥 4개 중에 3개만 뽑게 되면 함수 값들은 저절로 화살표 방향이 결정이 나버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래서 4C3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간단하지? 원리는 이런 거야. 원리는 이런 거고,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중복 조합을 배우게 되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까지 나오는 거야. 등호. 그게 마지막 단계야. 일단 이 3단계가 되고 마지막 단계가 여기에 등호가 포함되어 있을 때 어떤 걸 쓰냐. 그때는 이제 중복 조합을 써야 돼. 중복조합 H라는 것을 써야 되는 거고, 일단 여기까지 4C3이 된다. 자, 요렇게 되지. 그래서 뭐 어려운 거는 없다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한 가지 추가시키면 요 문제가 만약에 x1, x2일 때 fx1, fx2 고등어 방향이 반대야. 요 경우에는 어떨까? 똑같아. 맞지? 이게 다르다고 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고 똑같은 문제인데 원리를 모르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아까 뭐라 했어? 내가 4, 6, 7을 하게 되면 요 경우에도 요 조건을 만족하게 내가 함수값을 지정하는 방법은 단 하나야. 거꾸로 7, 6, 4가 되는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다. 등호가 방향이 바뀌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이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금 예를 하나 들어볼게. 조금 이제 추가가 된다 치면, 자, x라는 집합이 1, 2, 3, 4, 5가 있고,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이 1, 2, 3, 4 추측해서 10까지의 자연수야. 자,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자, 조건이 뭐가 붙냐? f3이 5라고 지정을 해놓고 x1이 x2보다 클 때 fx1이 fx2보다 크다. fx2가 fx1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나왔어. 이 조건이 하나가 여기서 여기 하나가 추가가 됐어. 그럼 일단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조금 알더라도 생각을 해주면 이제 실수를 줄일 수 있어. 딱 그려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지금 F3이라는 것은 5로 딱 문제에서 조건을 줬어요. 근데 요 조건이 또 나왔어. 그럼 콤비네이션을 쓰긴 써야 되거든. 어떻게 쓰면 될까? 요 경우에는 1, 2는 4까지 해서 그치. 4, 5. 그렇지. 1, 2라는 것은 어차피 1, 2, 3이 5로 되는 순간 2는 4 밑으로 가질 수가 없지. 즉 1, 2가 1, 2, 3, 4로 가는 이 경우의 수를 구해준다고 생각해주면 되지. 즉 4C2가 되지. 그 다음에 밑에 거 4, 5도 6, 7, 8, 9, 10에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C2가 되는 거야. 맞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조금씩 변형이 돼서 나온다.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콤비네이션에서 또 많이 나오는 유형이 이제 삼각형 혹은 직선, 뭐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콤비네이션은 정말 많이 써. 콤비네이션이 거의 경우의 수 구할 때 콤비네이션 안 들어가는 식이 거의 없다 보면 돼. 풀이 과정에서 정말 유용한 거니까 콤비네이션은 제일 잘해야 돼. 도형에서의 조합수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첫 번째 직선의 개수야. 직선 개수. 자, 직선 개수 만약에 점이 n개가 있어. 직선이 만들어지려면 점이 최소한 몇 개가 필요해? 2개. 맞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nc2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는 거야. 맞지? nc2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는 것이고, 그 예를 들어서 점이 3개가 있는데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3c2가 된다는 거야. 맞지? 왜냐? 직선이 만들어지려면 점이 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점이 이렇게 4개가 있으면 4c2가 되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되는 거고. 두 번째, 삼각형의 개수. 자,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점이 몇 개가 필요해, 최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NC3이라는 걸 쓸 거야. 기본적으로 이 공식을 쓰지만 약간 꼬아서 내는 문제들이 많아.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보게 될 거고, 만약에 점이 3개가 있으면 3C3이 될 것이고, 4개가 있으면 4C3이 된다라는 거야. 4C3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볼게. 조금 꼬아서 낸다 치면 점이 자, 2,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나와 있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해줘요? 지금 일단 9개 있잖아. 9C2 이거 맞아 틀려? 뭔가 잘못된 거 같지? 뭔가 잘못됐다. 어디서 잘못됐을까? 그치, 평행한. 그러니까 서로 다른 n이라는 게 점 3개가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NC가 그냥 답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 3개가 한 직선 위에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맞지? 그런 부분을 겹치는 부분을 빼줘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 내가 구시 얘는 요렇게 선택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직선이 있을 건데 요 경우랑 내가 만약에 여기 선택한 경우 직선이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구시에는 겹쳐져 있는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 경우를 빼줘야 되는 거지. 그럼 그 경우는 몇 가지가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자, 각각의 이런 직선에서 지금 3시 요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 3개야, 맞지? 뚝뚝뚝뚝뚝뚝 그게 한 가지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3시2 즉 3시2 요런 게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야? 3시 소리 3시2 지금 3개 중에 2를 빼주면 되잖아, 맞지? 2를 겹치는 거 3개가 겹쳐 있으니까 2개만 빼주면 되잖아. 그럼 2개씩 몇 개를 빼주면 될까? 이런 직선이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가 있지, 맞지? 2 곱하기 8 해주면 되지. 이해돼? 이해됐어? 3시 곱하기 8을 해버리면 이 직선까지 완벽하게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1을 다시 더해줘서 곱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1을 하나 더 빼줘서, 오케이?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는 문제고, 또 한 가지 또 뭐 문제를 낸다 치면 하나 삼각형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뜻 자, 요렇게 그려져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삼각형. 자, 삼각형 개수 구하면 일단은 점이 3개가 필요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9C3이야. 9C3인데 어느 부분이 또 잘못됐을까? 요 직선, 한 직선에 4개가 있지. 요 중에 3개가 선택되면 삼각형이 안 되지. 즉, 요 직선당 몇 개가 지금 4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거야. 맞지? 즉 4C3 근데 이기는 게 몇 개 있어?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3을 빼주면 된다는 거야. 맞지? 자,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온다.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부분을 빼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책에 있는 문제 이렇게 조합 문제. 필수예제 1번은 일단은 너무 어렵고 필수예제 2번은 봐봐. 필수예제 2번. 자, 2번 같은 경우 12CR이 12CR-4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R이랑 R-4랑 같아질 수가 없어요. 맞지? R이랑 R-4랑 같아질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떤 식을 생각을 해줘야 될까? NCR이라는 것은 NCM-R이 같다라는 걸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12CR이라는 거는 12-R이랑 같고 요게 또 12CR-4랑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즉 12-R이라는 것이 R-4랑 같으니까 2R이라는 것이 16이 돼서 R이라는 것이 8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요 공식을 이용한 거지. 괜찮아? R이랑 R-4가 같아도 되지만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전혀 4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자, 필수예제 3번은 조금 3번은 3-2번만 자, 1학년 학생 7명, 2학년 학생 5명 중에 3명을 뽑았을 때 3명 모두 같은 학년의 경우의 수. 자, 이거는 그냥 그러면 경우를 나눠주면 되겠지? 3명을 뽑았는데 다 1학년이거나 혹은 3명을 뽑았는데 다 2학년이면 되지? 그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경우가 3명 모두 1학년. 자, 3명 모두 1학년인 경우의 수는 지금 1학년 몇 명이야? 7명이지. 맞지? 7C3 맞아? 그 다음 두 번째 3명 모두 2학년. 2학년이면 지금 몇 명이야? 5명이지? 5명 중에 5C3 맞죠? 그래서
7C3 더하기 5C3이 되는 거야. 괜찮지?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 자, 필수 예제 4번. 서로 다른 색이 10개가 들어있는데 상자에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특정한 색 공 2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 자, 4-1번 보자. 지금 공이 10개가 있어. 근데 특정 공 2개를 반드시 포함. 포함해서 몇 개를? 4개를 꺼내는 거야. 그러면 10개 중에 어떠한 특정 공 2개는 무조건 포함이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이미 뽑아놨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남은 공은 몇 개야? 8개. 8개 중에 몇 개를 뽑았는데? 그치? 그 만약에 특정 공 2개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풀면 될까? 그치? 84 해주면 되지. 맞지?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내가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이번 같은 6명의 핸드폰인데 A, B는 선발되고 C는 선발되지 않는 경우. 자, 이번 같은 경우 이제 잘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A, B, C 쭉 있는데 지금 15명이 있는데 몇 명을 뽑는 거야? 6명을 뽑는 거야. 6명. 6명을 뽑는데 A, B는 포함. 그 다음에 C는 포함 안 되는 경우. 그럼 A, B는 이미 포함됐으니까 몇 명을 뽑으면 돼? 일단은 나머지 4명을 뽑으면 되지. 맞지? A, B는 이미 선발이 됐으니까. 근데 C는 포함이 안 돼야 돼. 그러면 총 15명 중에 3명을 제외한 12명 중에 몇 명을 뽑으면 돼? 4명. 맞아? 12C4. 됐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 필수 예제 5번은 내가 아까 예를 들어서 풀어준 문제, 적어도 나오는 문제니까 풀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필수 예제 6번. 필수 예제 6번. 1번. 자, 남자 6명, 4명 중에 남자 3명, 여자 2명 뽑아 일렬로. 자, 뽑은 다음에 배열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날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식으로 쓸 수 있을까? 6명 중에 3명을 뽑고, 그 다음에 4명 중에 2명을 뽑아. 그 다음에 지금 5명을 뽑은 상태지. 5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몇 팩? 5팩. 맞지?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 B를 포함한 7명 중에 4명을 뽑아 1을 세울 때 A는 포함되고 B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2번. 자, 그러면 그것도 아까 앞에랑 비슷해. A, B를 포함한 7명 중에 4명을 뽑는데 A는 포함되고 B는 포함 안 되니까 5명 중에 몇 명을 뽑으면 돼? 나머지 3명. 맞지? 53. 그 다음에 지금 4명을 뽑은 상태니까 배열을 하는 경우의 수 4팩. 맞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천천히 순서대로 풀어주면 되는 문제. 자, 필수의 이제 7번. 필수의 이제 7번 같은 경우에 아까 푼 문제지. 5C 뭐? 5C3. 오케이. 5C3. 자, 그 필수의 이제 8번. 직선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자, 8번 같은 경우에는 점점 2개 있고 직선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직선을 만들면 일단은 7개 중에 2개를 뽑는 건데 한 직선이 위에 있는 거 빼줘야지.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2개 뽑는 경우가 있어. 5C인데 여기서 잘못된 거. 5C를 빼버리게 되면 이 직선까지 빠져버리지. 맞지? 그래서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잘 생각해야 돼. 빠지는 거 없는지.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고. 필수 예제 9번.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자,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일단은 총 개수는 7C3이야. 7C3. 7C3. 여기서 뭘 빼줘야 될까? 한 직선 위에서 3개 뽑는 경우 4C3. 여기서는 뭐 더하기 1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여기서 요거는 직선이기 때문에 다 빼줘야 돼. 맞지? 그래서 여기처럼 더하기 1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필수예제 10번. 필수예제 10번. 자, N각형.
자, 일단 2번부터 해볼게. 육각형. 자, 육각형을 대각선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점이 몇 개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면 좋을까? 6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6시 이 중에 대각선이 아닌 것만 빼주면 돼. 대각선 아닌 거 몇 개? 각각의 변 2 이렇게 되는 거야? 쏘리 6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 N각형의 경우에 만약에 N각형,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NC2에서 뭘 빼주면 될까? n을 빼주면 되고, 요거는 정리를 하게 되면 2에 n-3이 나와. 뭐 요거를 외워줘도 괜찮아. 무방해. 알겠지? 계산을 뭐 한다 치면 왜 그렇게 되냐? 자, 2분의 n-1 빼기 n이야. 그러면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3n이 돼서 2분의 n-3이 나와. 그래서 대각선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뭐 쓸 때도 있기 때문에 2분의 n-3 기억해줘도 되고, 아니면 요식을 기억해줘도 되고, 요식을 기억하기 전에 원리를 기억해줘도 괜찮아. 알겠지? 어차피 n씩 뽑은 다음에 각각의 변의 개수를 빼면 된다. 그것만 기억해주면 요식이 바로 쓰이게 되고. 그래서 빼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11번. 자,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직선이 몇 개가 필요해? 4개. 맞지? 4개가 필요하고, 가로로 가는 직선 2개, 세로로 가는 직선 2개가 필요하지. 그러면 지금 가로로 생긴 직선 2개를 뽑고 세로로 생긴 직선 2개를 뽑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자, 가로 직선 몇 개야 지금? 가로요? 하나, 둘, 셋. 6개. 그럼 6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세로 7개 중에 2개 뽑으면 되지. 이게 그냥 답이 되는 거지. 뭐 어려운 거였지? 자, 12번 같은 경우에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정사각 개수. 그러면 제일 작은 거는 몇 개가 나올까? 16개. 맞지?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나오지? 맞지? 오케이? 2의, 그럼 4의 제곱계, 3의 제곱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이렇게 생긴 거는 하나, 둘, 셋, 4개 나오지?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1개 나오지? 그래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이 나오는데, 이건 엄청 특이한 케이스야. 특이한 케이스고, 이게 직사각형 되면 또 직접 세줄 수밖에 없어. 알겠지? 세주는 게 제일 정확하고, 이거는 이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뭔가 특이점 있게 1개,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정사의 개수를 일단은 구했어. 그러면 만약에 2번을 푼다 치면 정사각형 아닌 직사각형이면 총 사각형 개수에서 정사각형 개수 빼주면 되지. 그러면 아까처럼 가로에서 2개, 세로에서 2개 뽑으면 되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5C2 곱하기 5C2에서 뭐 몇 개를 빼준다. 요거 다 더한 거 몇 개야 지금? 30개는.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없지? 자, 이게 기본적인 그냥 콤비네이션이야. 이걸 이용해서 이제 모든 문제를 풀면 되고, 고일 과정에서는 여기서 이제 분할 조금 들어가는 게 끝이야. 알겠지? 일단은 숙제는 콤비네이션까지 풀어오는 거고, 중복조합 이부분은 이제 한 분할도 조금 나답게 하시고